어제 한 연방 판사가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편을 들어주어서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모든 이주민들은 연방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월 모든 불법 체류 외국인은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기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했었는데 그것이 합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레버 닐 맥패든 이 판사가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데 맥패든 판사는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연방 판사입니다. 이 맥패든 판사가요, 14살 이상의 모든 불체자들이 등록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해당 외국인들은 지문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는 반드시 동반 자녀도 함께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련 서류를 휴대하고 있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합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CBP 홈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안보부에서 만들어 놓은 앱인데요. 이 앱은 언제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 앱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내가 불법적으로 미국 땅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자진 출국하라라고 가이드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단 신고하고 여기에 지금 일단 사정이 있어서 미국 땅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이 앱을 이용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등록 절차는 이 플로리다와 같은 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이른바 스노우버즈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캐나다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걸 하는데 캐나다가 겨울이 되면 추워지니까 그 추운 겨울을 피해서 플로리다 같이 따뜻한 곳으로 잠깐 와서 잠깐 살다가 다시 또 날씨가 풀리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그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철새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스노우버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캐나다 시민들 미국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본인이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다면 반드시 절차를 좀 챙겨야 되겠다. 해당 요구사항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에 어제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미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들의 등록 마감일이 오늘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금요일이다. 앞으로는 등록 요구사항이 최대한으로 시행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등록해라라는 거죠. 크리스틴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지금 떠나라. 지금 떠나면 돌아와서 자유를 누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이민법을 집행할 것이다. 어떤 법을 집행할지 골라내거나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조국과 모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누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이민자와 정치 전복 세력에 대해 우려가 커지면서 제정된 1940년에 만들어진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lien Registration Act라고 하는 법인데 이 법이 지금 현재에는 어떠한 것으로 적용이 되고 있느냐? 1952년에 만들어진 이민 국적법에 의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952년에 만들어진 이민 국적법에 근거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모두가 다 신고를 하고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들어왔던 불법 입국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월경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신고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누군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뭐 적지 않은 숫자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추방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추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안전하게 한다가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국경을 걸어 잠그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오게 딱 강력하게 막아놓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불법 월경자는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함부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국경을 걸어 잠그고 아무나 미국 땅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점프하라고 하죠. 점프. 서류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미국 땅에 막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막는 것.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폭력 범죄자들, 조직 폭력배들, 테러 조직들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는 거죠. 추방작전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한 10만 명 이상이 지금 추방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통계가 어떻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무조건 아무나 지금 잡아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연방 법원으로부터 당신은 미국 땅을 떠나시오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부터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 숫자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320만 명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320만 명 추방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추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범죄자들 폭력 범죄라든가 조직 폭력배에 가담되어진 대행단원 같은 사람들 먼저 잡아서 지금 추방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한 1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10만 명 정도 이미 추방을 했다고 하니까 한 100만 명 정도가 더 남아있는 거죠. 범죄자이면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것도 불법으로. 자, 그리고 추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 320만 명 이들에 대해서도 지금 추방 작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근데 거기에 더해서 세 번째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등록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등록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잡히게 되면 벌금도 물게 될 것이고 하루 998불씩 벌금 물린다고 했죠. 하루 오버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 오버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관광비자든 취업비자든 들어왔다가 하긴 거기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익스퍼레이션 데이트이 있는데 그 날짜를 지나서도 그냥 계속 미국에 눌러 앉아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라 이거죠. 안 그랬다가는 지금 본인이 원래 미국을 떠났어야 될 날로부터 소급 적용해가지고 하루에 998불 최대 5년까지 벌금을 적용하겠다. 그럼 100만 불이라는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민법을 고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법을 고쳐서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제도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건 뭐 헌법을 고쳐야 한다면 수정헌법을 고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1952년에 만들어진 이민국적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지금 고쳐야 되겠죠. 이런 그 이민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 초청 이민에 대한 개념,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을 주었던 이러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좀 정리가 되는 법 개정 작업이 네 번째 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 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러한 모든 단계들을 다 적용하고도 미국에 필요한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른바 대사면이라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전부 다 진행이 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정권이 불안정하면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다 해내지 못합니다. 법 개정하는 작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이런 식으로 의회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거나 의회가 상하원 다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백악관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당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법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죠. 서로 당리당략에 빠져서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환경이 갖춰줘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큰 약점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민개혁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같은 국경 안보 그리고 추방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아시고 보시면 그러면 마냥 불안해할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지금 CBP 홈 앱을 통해서 본인이 등록하고 자진 출국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점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